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이죠.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수님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팬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 네, 요새도 많이 바쁘시죠? 아, 예, 뭐 여러 가지가 바쁩니다. 네, 정세도 바쁘고 또 교수님 네. 또 그 학교에서도 연구도 그렇고요. 바쁘고, 예, 맞습니다. 예, 네. 세상은 더 바쁘게 돌아가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교수님 모시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한일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좀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난데없이 욕설 파문 뭐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어요. 그러네요. 비속어 파문 막 이런데요. 예. 일본에서도 교수님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나요? 아, 예, 어떤가요? 많이 나왔습니다. 아, 사실.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네.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이야기는 즉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 일본에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 어떤 사람인지.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지지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네. 근데 키시다 촌리도 지지율이 네. 낮습니다. 두 분이 경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지율이 낮은 한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가능할까? 이러한 생각을 일본 쪽에서는 많이 갖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 비속어 논란으로 더 지지율이 네. 떨어질 우려가 있다. 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역시 그 쟁점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즉 일본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저희는 이 땡땡 저 땡땡 이렇게 네, 보도가 네.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나요? 아,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말로 일본말로. 그러니까 XX 그 부분은 네. 일본어로 그냥 똑같이 예, 거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영어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버전이 있습니다. 예, 예. 영어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예. 일본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러나 가장 그 많이 나온 이야기가 고노야로 도모. 고노야로 도모. 고노는 뭐 이 XXX 예. 야로 도모. 야로도모가 야로는 네. 뭐 이놈들 이놈들. 뭐 아, 직접 직역을 하면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되는데 예. 예, 일본에서는 그렇게 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류 언론들이 이미 그렇게 보도를 하고 보도를 있고. 했습니다. 저희는 네. 지금 또 하나 쟁점이 난리면이냐 바이든이냐 뭐 아, 네네. 말리문이냐 뭐 여러 버전이 예, 있는데 예. 사실 일본에서는 그 부분은 그 아주 그러니까 날리면 네. 그것도 일본말로 다 나왔고요. 일본말. 예, 아, 먼저- 날리면이라고 들었습니까? 일본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바이든 네. 다 보도가 됐고 이미 바이든으로. 예, 예. 그러나 요새는 그 대통령실 쪽에서 네. 날리면이라는 네. 이야기를 한다. 네. 그러나 그것은 그 뭐 보도의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역시 바이든 네. 그리고 이 땡땡땡 네. 예, 이것이 가장 많이 그렇군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네, 네.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근데 이 땡땡 저 땡땡에다가 뭐 여기까지 나와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 통상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가 뭐. 아직은 그러니까 그 비속어 논란 자체는 한국 내에 네.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의 논란이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본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있고 또 이게 미국 쪽에서도 네.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그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가도 아.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네. 예,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네. 설명을 했고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설명했고 예. 이러한 이야기도 예. 그 한꺼번에 네. 그 촌리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일본에서도. 예, 예. 그러니까 상당한 지금 그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예. 것을 일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사람인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욕설 파문이 나왔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어떨지 참
걱정이 좀 됩니다. 일본은 그것보다 네. 역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네. 그 경우는 한국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네. 한일 관계 개선이나 한일 우호를 이야기를 하지만 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반일로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찌됐든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다시 반일로 갈 거다. 반일로. 왜냐하면 역시 우려를. 반일 총수라는 게 네. 한국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반일 총수에 변승해서 네. 갑자기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아하. 시작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일본에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어제 그 도어 스태핑에서 그 해외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일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퇴조를 했고 이 양국 국민들의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아마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일자리도 더 늘 것이고 양국의 그 성장에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력한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퇴조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앞으로 강력하게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다시 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반일로 돌아설 수 있다. 갑자기 급변침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예, 일단 일본 정부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의 자세, 그거는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평가는 일본의 관방 장관이라든가 쭉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에 톡토를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 거의 70% 가까이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그때까지는 갖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갑자기 30%대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반이하가 된 거죠. 그 이후 또 아베 정권이 돼가지고 아베 정권은 혐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계속 그 이후 한일 관계가 전산적으로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물론 앞에 정권에서는 간제 지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간제 지원 문제도 역시 첫 번째 판결은 이명박 때 나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거 판결이 확실하게 확정되는 것을 미뤘습니다. 이게 재판 코레로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재인 정권 때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혹시 보수 정권에서 이게 확정되었더라면 이게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그때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한일 관계 악화되었다 그것을 보고한다 이거 맞는데 그러나 마치 그게 모두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는 식으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뉘앙스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권을 떠나서 일본하고의 관계는요 45년 이후 아주 그리고 65년 이후 좋았던 시기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은 정권 떠나서 이거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이 한일 관계의 악화의 원인이 아니거든요.
일본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것을 마치 한국이 원인인 것처럼 역전시킨 사람이 아베 신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예. 깊이 있게 한국 전체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네. 물론 다 너의 탓이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니까. 네. 그래도 그 해결하는 노력을 하면서 네. 그래도 다 앞에 정권의 탓이다는 식으로 하면요.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대결로만 가는 길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근해적인 예. 이게 더 극익에 반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보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보는 대일본 상황 인식이 좀 잘못됐다. 이게 마치 모든 문제가 문재인 정부 탓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역사적 연원을 따져가면 MB 때부터 네. MB의 독도 방문 이후부터 계속 안 좋아진 네. 것이고 네. 이것은 뭐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45년 해방 이후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에 예. 이게 계속된 쌓인 문제고 그리고 네. 실질적인 책임은 사실상 아베 네네. 총리에게 아베 예. 총리의 어떤 그 혐한 정책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모든 게 문재인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네. 해야만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도 국가 내에 네. 여러 가지 문제도 네.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너무 몰아붙이면요, 네. 이거는 더 대립이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진영을 떠나서 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순방의 핵심이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 뭐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뭐 욕설을 하고 뭐 조문을 했네 안 했네 뭐 중요하지만 뭐 외교 초보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그 외교의 성과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첫 번째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쟁점은 한일 정상 약식 회담 우리 정부는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일본 정부에서는 간담 이렇게 그렇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간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네. 간담이 뭐 서서 그냥 잠깐 만나는 거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상 이게 정식 회담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약식 회담을 한다라는 네. 것이 일본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자단이 네. 일본의 마츠노 관방 장관에게 네, 네. 물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한일 전사에 만나는 게 네. 약식 회담 맞냐? 예.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다. 간담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자, 그러면 간담이라는 게 뭐냐? 뭐냐? 또 물어봤는데 네. 그거는 뭐 약식 회담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네. 또 소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도 같은 이야기다. 네. 이게 그러니까 마츠노 관방 장관 한때 나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간담, 약식 회담 예. 그리고 소소하는 이야기 네. 이거는 똑같다라는 네. 이야기는 일본발의 아하.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사실 마스노 관방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식 회담이 아니라는 것을 외교적으로 애둘러서 정중하게 네네네.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좀 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예. 그거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그러한 약속도 없었고, 네. 예, 네, 마치 약속이 확실하게 된 것처럼 이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못한 게 김태효 1차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김태효 1차장이 가기 전에 그 브리핑을 했어요. 기자들을 상대로. 그렇죠. 그리고 확약된 약속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반드시 한다는 거였는데 네, 그게 네.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먼저 공개한 것이 상당히 실례였는데 사실 네. 일본 정치에서는 모든 문제를 수상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상이 공개하라고 하지 않은 가운데 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는 예. 보도를 그렇죠. 봤습니다. 먼저 일본 쪽에서는 전식 회담으로 하기는 어렵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 그러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상 약식 회담을 한다고 해도 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회담이라는 이름을 네. 일본은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외교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까지 그 내용까지 합의를 해서 맞습니다. 예. 발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양국에서. 양국에서. 그리고 몇 동시에. 시에, 예. 예, 몇 시에 어떤 식으로 형식으로 어떻게. 다 합의해서, 근데 그것을 완전 어겼어요 이번에. 예, 이걸 완전히 한국 쪽에서. 깨버린 거죠, 한국이.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네. 한국하고의 어떤 외교적인 약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한국이 네. 그러니까 외교의 원칙을 앞으로도 어길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그 한국에도 외교에서 보는 극이익에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돌아서서 욕하고 그다음에 네. 뭐 미리 하기로 한 거 다 깨버리고 이런 나라하고 어떻게 외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보기에도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국내에 많은 뭐 정치학자 또 외교관 출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외교 라인을 좀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야기가 좀 하는, 있죠. 예, 교수님 예.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예를 들면 그 김성한 네. 그 안보 실장이죠. 예, 예. 네, 그분은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고대 박사 예. 과정 다녔을 때 네. 그분한테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아, 예, 예, 예. 네, 그때는 세미나니까 네. 앉아서 그냥 발표도 하고 네. 선생님의 이야기도 네. 듣고 네. 그때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으로 아. 그러니까 굉장히 산식파였어요. 상식파.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선생님은 좀 아닐 것이다. 저는 그 어떤 그 외교적인 결정 라인에 있기는 하지만, 네. 아이고 그 김성환 네. 그러니까 안보실장, 네, 안보실장. 안보실장의 머리에서 나온 거냐? 아하. 약간 좀 저는 뭐 개인적인 그 경험이지만, 네. 약간 좀 믿기 어려운 정도로 아. 좋은 산시파 교수님이었거든요. 네. 네. 상식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조문도 네. 그거는 그 다른 전산들이 리셉션 전에 그러니까 늦게 가서 못했던 사람들은 밤에도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르완도 사실상 그 밤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사실 그 진짜 조문을 하지 않았던 전상이 또 누가 있는가? 물론 그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네. 대통령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다 갔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이런 면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산식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는 예. 부분들이 너무 이번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안에서도 굉장한 문제거리가 되었지만 이게 네. 국제사회의 네. 소문으로 알게 모르게 퍼진단 말이에요. 이미 다 소문 났습니다. 네, 그렇죠. 이미 다 소문 나서 뭐 네.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고 해명이 더 큰 문제다 이런데 네. 제가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은 처음부터 일본은 정식 회담이 어렵다는 네.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왜 한국 정부와의 정식으로 만나는 것을 꺼려했을까? 이 네네네. 일본 내부의 국내 정치 네. 상황이 좀 어떤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그 기시다의 지지를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의 행동을 안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하고의 정상회담이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예. 그게 하나의 정답이거든요. 네. 이유는 뭐냐? 예, 왜, 예.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계속 그 일본이 원하는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없다고 네. 쭉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때는 네.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네. 한일 정상회담은 그때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나
근데 없었습니다. 예. 그때는 뭐 나토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때도 대통령실에서는 그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브리핑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일본의 기시다 쪽의 그 대답은 특히 간제지역 문제에서의 한국 쪽의 답, 그거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그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없다였습니다. 네, 그것을 더 부추기는 사람들이 극우파들입니다. 아, 일본의 극우파. 일본의 극우파. 예. 바로 아베 라인이라고 할 수가 아베파. 있죠. 예, 예. 물론 자민당 안에 아베파. 자민당 내 아베파. 네. 물론 자민당 내 아베파가 아베가 사망한 이후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세력이 약해졌다라는 네.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아베 전 총리가 만든 그 국민적인 하나의 공감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거는 아베 집권 내에. 예. 8년 전에 했잖아요. 네. 뭐 이르기까지 포함시키면 뭐 9년 정도. 네. 그때 또 아베가 키운 게 혐한 세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혐한 감정하고 한국에게는 강경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게 그 일정한 그 일본 사람들 중에 그러한 그러니까 완전히 혐한이 아니어도 그러한 이야기에 납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게 거죠.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라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네. 일단 일본의 보수층이면 이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쉽게 말하면 50%는 무관심층 네. 일본에. 예. 예, 네, 나머지 50%층에 그러니까 전체로 20% 정도가 예. 우파 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일본 국민의 20% 정도는 극우. 극우가 아니라 포스까지 포함시켰어. 예. 아무래도 극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아직은 좀 강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진짜 강경파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이게 아베 정권이 길었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지지율로 직결되기 때문에 기시다로서는 그 어떤 탑도 제대로 안 가져오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오히려 기시다는 그 우유부당하다. 네. 그냥 유유부당하다. 이게 우유부단하다. 있거든요. 우유부당하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한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 아니냐. 역으로. 기시다가. 그러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선택할 수 없겠네요. 기시다가.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거예요. 30개국의 그 전사하고 만났거든요. 네. 유엔에서 기시다가. 그러니까 한국에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 그것도 혹시 하고 싶으면 기시다가 있는데 와라. 그러니까 간 거네, 거기를. 네, 거기 주 유엔 그 일본 대표부가 있는 건물에서 기시다가 다른 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르면 오면 그래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는 메시지를 일본 쪽에서는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여러 전산들하고 만나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시간에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그 기자들에게는 한다라는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시작한 다음에야 문자를 보낸 거군요. 시작한 지 2분 정도 지나서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일본 쪽에서는 이거는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했다. 거의. 기시다는 그냥 듣고 있었다.
이거 회담이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네, 그거는 그 해석한 그 언론이 있었는데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만두면 회담이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즉 말씀하신 게 아닌가. 예, 그러한 이야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회담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컨대 그러니까요. 강제징용 문제는 사실 이제 대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이 네. 배상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 첫 번째는 이제 전범 기업들 뭐 그렇죠. 예, 미쓰비시 같은 네. 전범 기업의 어떤 사죄 그리고 그 배상에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 없이는 이것이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네네네. 것이 피해자들의 기본 입장인데 그렇죠. 이 입장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말도 안 된다.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면 한국 정부 안에서 해결을 해라라는 것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인이라기보다 그 원인, 네, 원인은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요. 네. 일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행정부에서 예, 독립되어 있는 인권위원회가 있으면 네, 이러한 그 전쟁 시의 성범죄라든가 네, 그리고 간제 동원이라든가 네, 간제 노역 문제는 네, 그러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이거는 심리해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도주의, 네,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는 나라가 일본뿐이고요. 그러니까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몇십 년간 계속 일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라. 왜 안 만드는 겁니까? 만들기 시작하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전쟁 시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예, 일본이 결국은 전쟁 범죄 국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쪽에서도요, 계속 제기해야 되는 문제다. 일본 정도의 그 선진국, 뭐 지금 선진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선진국이라는 G7 네. 국가잖아요. 예,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다라는 것은 네. 인권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고, 그런데 북한에 의한 납치자 문제만 소리 높이 간주하는 그것도 아베 전 총리의 작품이고요.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짓밟으면서 일본이 납치자 문제만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정치 문제로 계속 이용해온 것이 현재까지 일본 정치입니다. 이러한 그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뭐 아베는 이제 사망을 했고 네. 그러면 아베파의 수장은 지금 공석인 상태인가요? 공석입니다. 아니면 기시다가 그것을 대행할까요? 키시다는 키시다파가 있기 때문에 기시다는 기시다파. 키시다파가 있고 또 예. 키시다의 라인은 예. 중도파이기 때문에 중도우파. 예. 예. 그러니까 온건파죠. 예. 중국하고도 한국하고도 그 미국처럼 예. 등거리 외교. 예. 이게 키시다파의 기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하고 잘 할 수 있는 파가 키시다파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간 그 한일 의원 연맹 차원에서도 그런 네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일본의 춘도 우파 쪽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아베파를 물리치고요. 네. 거의 자민당의 국회의원의 3분의 2 정도가 춘도 우파가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춘도 우파라고 해도 지금 많이 사상이 바뀌었어요. 아베의 영향으로. 네.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거의 많은 일본의 그런 국회의원들이 네. 역시 65년도에 다 법적으로 다 군남 문제를 한국이 계속 되풀이해서 요구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베파를 떠나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네,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기시다파 이거는 고치회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한 그 중도의 리베랄리즘으로 네, 네. 돌아가야 되는데 예.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안에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뭐 5년 정도 지나면 네. 그 가능할지도 모르겠- 모릅니다. 네. 아베파가 지금 그 특정한 종교하고의 네. 관계 때문에 네. 그 다음 선거가 있으면 많이 떨어질 것이 아닌가. 아. 네, 그러나 선거는 3년 후이거든요. 3년 후. 예. 예. 그래도 지금 키시다가 많이 그 인기가 쭉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중의원으로 해산합니다. 음. 왜냐하면 해산하여서 총선거를 네. 하여서 이기면 내가 신임을 얻었다. 이게 일본 정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일부러 해산을 하지 않으면 3년간 큰 선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키시다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가면요. 네. 총선거 이거는 네. 중의원 선거인데요. 네, 네. 그것을 스스로 예. 해상라고 해서 예. 그 선거하고 자민당 이기면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 그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전에 아베 때도. 예. 예, 예. 아베 때는 아베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네. 그다음 그 내부적인 여론조사를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예. 이길 수 있는 것 같다 아하. 하면 무조건 총사퇴하고 총사퇴 했습니다. 하고 다시 선거해서 이겼어요. 다시 또 예, 권력을 그게 잡고. 아베 정권이 8년 정도 2차 정권이 강한 이유 중 하나가 그러한 부분에서 아베는 귀재였어요. 그렇구나. 예, 근데 선거의 기시다도 그런 방식을 쓸 수 있겠네요. 지금 27%니까 예, 더 네, 떨어지면. 그거는 주변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 사람은 결단력이 없습니다. 기시다는. 예, 기시다는. 네.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판단해서 네, 마지막은 그렇게 압력으로. 압력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식으로 해야만 가야 움직인다.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대단히 우유부단한 사람이네요. 기시다도.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예. 그러나 이번에 기시다 치고는 너무 빨리 결정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아베의 국장입니다. 네네네. 국가에 위한 예. 장례식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지 2주 정도 네. 지나서 금방. 예. 네, 이것은 사실상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예. 그러나 일본은 약간 그 국장을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 하기 결정, 근무회의 결정을 네. 해버린 것입니다. 국무회의 결정으로 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62%나 반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 왜 하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네. 예.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또. 또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장 이상의 비용을 쓴다. 이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쓴?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 한국 돈으로는 200억 원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200억 원. 예, 일본 엔으로 17억 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환율이 일본도 네. 조금 싸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170억 원.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장 이상의 그 비용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일본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때는 좀 아베가 죽었기 때문에 돈존심이 네. 있었으니까 네. 처음은 그 국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50%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조사 기관에서 60% 정도가 반대. 찬성하는 사람들이 20%대. 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베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네. 소위 아베노믹스도 하고 여러 가지 아베의 정치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거죠. 거잖아요. 사실상 아베노믹스로서는 그 기업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러니까 아베 이전부터 40년간 네. 40년간 월급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일본의 평범한 그 셀러리맨들의 월급이 90년대 중후반 수준이라고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졸업했을 무렵에도 네. 초봉이 22만 엔, 그러니까 네. 220만 원 정도였거든요. 예, 예. 지금도 그 삼성, 그 일본의 그 소니. 소니의 기술지게 예. 괜찮은 데거든요. 예, 예. 거기에 들어가서 초봉이 26만 엔, 그러니까 260만 원 정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예, 40만 원 오른 건가요? 40만 원 정도. 네, 그러나 거기는 좋은 데입니다. 좋은 데. 회사. 그게 평범한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거는 100만 원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80만 원, 190만 일본이 원. 저희보다 물가가 더 비싸던데. 그래도 그 일단 맥도날드 치수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네네. 맥도날드는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예. 맥도날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스시도 먹어야 되고. 예, 예, 예. 예. 그래도 그 평균적으로 보면 일본의 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국하고 비슷한 서울의 물가나 도쿄나 비슷한가요? 예. 그렇군요. 그러한 물가까지 생각한 그 지수로서는 한국 사람의 월급이 지금 일본의 월급을 완전히 2015년도에 네. 추월했습니다. 추월했군요. 예. 한국인의 월급이 일본인보다 훨씬 많다. 그럼 물가까지 예. 계산한 예. 그러한 것이 그 IMF가 매년 발표하는데요. 네. 그게 뭐 7년 이상 됐습니다. 예. 그만큼 일본은 그러니까 모순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급빈층이 늘어나고 있어서 결국은 아베를 죽인 포민도 급빈층 그러니까요. 였죠. 예.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막 거기서 그 특정한 종교 통일교 네. 하고 그 아베의 예. 또 관계가 예. 깊은 관계가 그러니까요. 많이 밝혀져 가지고 예. 특히 그런데 이러한 종교하고 정치의 관계라는 것은요. 네. 일본에서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저희한테는 사실 통일교라는 종교가 약간 뭐 그냥 이제 특정 종교고 그냥 종교로서는 존중받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뭐 여기는 뭐 그렇게 기독교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예. 뭐 이런 세가 많죠. 많죠. 근데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그러한 정치하고 종교의 관계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아베도 사실 요새 너무 그 통일교만 공격한다라는 사람들이 네. 아베가 다른 종교하고도 굉장히 깊은 결탁돼.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특히 그 일본 내에서는 한국 태생의 종교다 보니 네. 이게 혐한적인 인식도 많이 착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시노부스케 외할아버지 때부터의 그 계속된 그 3대 네. 아베의 그 아버지 네. 아베 신타로 네, 아베 신타로. 도 굉장히 깊은 관계였고 사실 그 아베 신타로가 일본 수상이 되면 이게 그 종교하고의 관계는 더 깊은 관계가 되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본에서는 뉴스가 쭉 나왔는데 요새 거의 없어졌습니다. 일본 내에서 보도가 거의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뭐 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교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키거나 그거는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의 입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불법적인 뭔가 판매하거나 그런 것은 그런 것만으로 해야지 종교 단체로서 뭔가 그 불법 그러니까 전에 오음진리교라고 있었잖아요. 오음진리교 있었죠. 오음진리교는 완전히 교단 차원에서 살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살인이죠. 이런 게 아닌 이상 일본의 종교 법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해산시키거나 그런 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많이 이야기를 못하지만 다른 종교도
그 일종의 아베가 그런 종교 집단으로부터 뭐 정치 헌금도 받고 뭐 이런 거가 네, 문제인 거죠. 헌금은 사실. 받지는 않았고 네. 사실 그 선거에 이용한 거죠. 아, 선거에 정치. 예를 들면 자민당 안에서 그 뭐 단선테르지, 낙선테르지 아슬아슬한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그 교단의 표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을 여기에는 몇 표, 여기에는 이 사람의 몇 표, 이것을 아베가 하고 있었던 거죠. 야.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는 진짜 들고 예. 일어날 일인데 저는 또 좀 그 주목해서 보는 점이 일본은 또 저희처럼 이렇게 촛불 시위 이런 게 잘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지지율로 네. 그냥 지지율로 말하는.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키시다가 그러한 조사를 잘 하지 않고 네. 너무 빨리 국장을 결정해 버렸다.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절대 국장이라는 거 되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떨어지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국장을 한 수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예. 일본에서. 그러면 아베가 두 번째가 두 번째입니다. 되는 거군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트리도 총리를 포함해서 G7 국가의 정상에 아무도 가지 않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됐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덕수 총리가 오늘 출발합니다. 일본에 네, 아베 네. 국장을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서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을 할 네, 예정이라고 이번에는 일본이 먼저 그렇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이 먼저 발표해서 논란이 됐는데 마치 이에 대한 복수라도 하듯이 이번에는 일본이 먼저 또 공개를 네, 했습니다. 15분간 면담할 계획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뭐 또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네. 대화가 되겠습니까? 음, 뭐 결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그러면 어떤 준비를 네. 해 갔는가라는 부분이죠. 네. 뭐 제가 듣고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기존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재단을 이용하여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러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문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제가 9월 말을 가지고 거기 이사이거든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어요. 네, 너무 잘 상황을. 알고 있죠. 네네. 그 부분은. 네. 그 재단은 65년도에 네. 그러니까 보상금을 기초로 하여서 설립되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배상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보상이죠. 온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다가는 피해자들의 네. 역풍, 오히려 더 역풍. 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분들이 네. 1,000명으로 넘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때도 네. 반대가 심했는데 네. 그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강제징용 쪽의 피해자분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가는 더 역풍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예. 저는 쉽게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그 재단이 있으니까 활용하자. 네. 그 정도의 가벼운 생각이면 안 된다. 아하. 아마 지금 재단이 이사장이 바뀌는 전환기입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이사도 판전도가 바뀌는 네. 저도 그거로 말을 가집니다. 이런 혼란기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가 있는지 네. 그러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군요. 그것을 그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혼란기니까 네. 전부 지도로 하겠다라고 네. 하면 아하. 좀 이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위안부 합의 때가 네네.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네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문서로 그냥
돌이킬 수 없는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촛불 집회가 촉발이 됐었고 네, 그 네. 문제가 일파만파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 탄핵까지 가는데도 발화점이 됐던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결국 윤석열 정부도 잘못하면 그런 잘못하면, 상황을 맞이할 네. 수 그러니까 관민협의회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예. 네, 거기에 피해자의 대표 단체가 처음은 참여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3번 회의하고 끝냈죠. 예. 네, 앞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고요. 네, 이 방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하고의 네. 그 솔직한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살려야 하는데 네. 그러한 준비는 전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독수 존리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예. 그냥 아마 네. 지금 상황이 이거니까 당분간 좀 지켜봐 주시면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예. 하러 가셨는지 네. 이런 부분 좀 우리가 뉴스를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일본에서 내일 만나죠. 28일 만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희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이제 북한 문제인데요. 아, 북한이 그렇죠. 핵실험을 했습니다. 뭐 단거리 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우리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총 15분이었는데 11분만 연설하고 4분이 빠졌습니다. 이 4분이 네네. 북한 얘기였다라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시다 총리는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 그래서 북일 수교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네네.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것은 지금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까지 만들어서 선제 타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가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본의 총리는 가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하고 이거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그러니까 아베가 죽었기 때문에 네. 아베의 북한 외교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기시다가요. 네. 아베의 북한 외교라는 것은 먼저 납치자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북일 수교였거든요. 네. 네, 그러나 그 순서를 애매하게 만드는 게 기시다 북한 외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는 것은 납치자 문제를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허. 예, 그것을 그 북일 수교의 조건으로 하지 않겠다 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먼저 북일 수교 이것은 2002년에 네. 평양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2002년 평양 선언. 예, 그때는 납치자 문제가 그때 함께 불거졌지만 그때는 먼저 북일 수교 그 다음에 납치자 문제였는데 네. 그것을 바꿔버린 사람이 아베 전 총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노선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속셈은 지금 그 한국에서 간제지원 문제에 현금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혹시 현금화가 될 경우는 이게 북한하고 일본의 수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이유는 예. 평양 선언에서는 역시 보상금이 예. 45억 달러 정도 예. 그 일본이 북한에게 지급하겠다라는 합의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한일 간에서 그 관제지원 판결이 나왔고 네. 또 현금화까지 돼가지고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는 문제가 네. 이게 굳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도 배상을 해라. 배상해야 된다. 예. 그러면 40억 정도이면 예. 이게 안 되고요. 예. 10배 이상 예. 드릴 것입니다. 네네. 그것을 일본은 예. 막고 감당을. 싶은 거예요. 그걸 막고 싶은 거다. 막고 싶은 것이니까 한국에 대한 압력하고 북일 수교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유엔 총회를 통해서 지금 현금화되면 안 되니까 현금화를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시키고 혹은 완전히 그
그 없애고 예. 그것을요. 어허. 그 다음에 북한하고 예. 팔리고 예. 그 마무리해야만이 이게 한국 내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기시다가 너무 서둘러 북일을 사실상 북일을 쓰기 체계 예. 이러한 이야기 조건 없이 만나겠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실 모든 그 정치가들이 그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네.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 젊은이 그리고 또 일본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그렇죠.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에 네. 대한 뭐 이렇게 애정이 그렇죠. 넘치고 예. 또 우리 일본 청년들은 이제 한국의 그 소위 이제 케이팝 네네. 뭐 전 세계인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런 문화적 교류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과거사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또 좀 힘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가시기 전에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 문제를 그랜드 바겐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랜드 바겐이라는 게 가능한가? 첫 번째 이게 트랙이 과거사 트랙 또 외교 안보 트랙 그리고 또 경제 트랙 최소한 이제 3트랙이 나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아직 크게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랜드 방엔이라고 하면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지소미아하고 수출 규제를 바꾸겠다라든가 네. 네. 이게 서로의 많이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의 것들을 조금 그 뽑아가지고 네. 교환하는 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첫 번째가 일본 전문가도 말하는 것은 수출 규제는 지금 의미가 사실 없어졌다라는 없다. 예. 거잖아요. 반도체 문제 그 미국 중심의 그렇습니다. 서프라이 체인을 만든다고 네, 네, 하니까 이게 일본의 수출 규제의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이제 예. 그래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부르겠다 하면 예.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하나의 홍보 효과가 되고 지소미아도 사실상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일본 쪽에서는 네. 지소미아가 전산화되지 않았다. 그것을 한국에서 전산화 시켜주었다 하면요. 예. 서로가 국민들에게 예. 뭔가 예. 윈윈으로 말할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많이 피해가 안 가는 쪽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네. 어려운 문제까지 그러니까 대화는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랜드 바겐 자체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 사실 불가능하다. 그랜드 저는, 바겐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깊은 예. 무거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쉽게 교환할 수 없는 문제의 투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라는 말도요. 일본이 사실 만든 말이거든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요. 근데 일본의 사전, 이거는 인터넷 사전이지만 보면 과거를 잊어버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과거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예. 미래만 이야기한다. 네. 이게 미래지향적이라는 뜻이래요. 예, 그러니까 야, 교수님 아니셨으면 저 이거 몰랐을 뻔했어요. 한국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만든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일본 쪽에서 사실 한국 중국 관계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고 기본은 과거는 일단 묻지 말아야 된다. 그냥 미래만 이야기하자 이거거든요.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예. 일단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일단 다 그러니까 토기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토기를 못하고 일본도 못하면 한국만이라도 토기처럼 그 여러 가지 법률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과거의 전쟁이 나치가 일으킨 전쟁에 오르바랐다라는 말을 그 국회의원이나 촌리가 하면요 즉각 사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베가 계속 그런 말을 하고, 근데 뭐 일본 법률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만이라도 그런 과거에 대해서 이상한 그 역사 수존주의로 가는 말을 하거나 그 행동을 하는 그것을 금지시키는 법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러한 법안 발의는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법안에 밀려가지고 계속 폐안되고 만들고 예. 다시 폐안되고 만들고 이것을 민주당 쪽에서는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역사를 예. 역사, 과거, 그리고 전체성, 그리고 독일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역사 문제도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도 거기에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일본 자체는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의회가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네네네. 가야 된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죠. 예. 네. 시간이 다 돼서 교수님 모시고 제가 보기에는 2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만간 또 모시고 예. 네, 한일 관계에 정말 풀어야 될 이슈가 많기 때문에요. 종종 모시고 좋은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